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에 빅컷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이 수평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이 이어갔다면 좋았겠지만 또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MACD로 보더라도 확산하던 구간이 불과 3, 4일 만에 수렴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도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종잡지 못하는, 앞서 말씀을 드렸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위쪽에서는 상방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0.5%라는 50bp라는 빅컷이 나왔음에도, 엄청나게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2, 3일도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서 하방으로 누르내리는 압력 자체는 강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가 그나마 세 번째 탑 고점을 돌파해 주게 되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그리고 단순한 기존의 빅테크나 반도체를 떠나서 다양한 섹터에 있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실적 장세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차트 정배열에서 괜찮은 실적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SOXX 같은 경우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캔들 자체가 단기평선과 21선 하방에 매달려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 그리고 투자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 19일 거래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빅컷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날부터 하방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상방 압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방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대가 별로 없이 매물대 소화를 끝낸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주들 중에서는 테슬라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비관적인 시장뷰를 말씀을 드렸던 건 이날이었죠.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들이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매물대 소화를 몇 차례나 끝낸 상황인데, 만약 다음날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도가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아니라면 상방을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좋은 움직임에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즉 이 구간에서 상방에 있던 매물대들을 흡수하는 기간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서 좋은 흐름, 어제도 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 보유를 하거나 관심을 가질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한 매물대가 이 구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를 했었는데, 이 매물들, 그러니까 수익 실현 매물이나 물려있는 매물들 자체를 지금 이 구간에서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확산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테슬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걸쳐있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테슬라가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는 좋지 않은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리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자체는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상방의 압력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하방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21선이나 41선 지지라인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전 같은 큰 폭의 하락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최대한 조심해 주시고, 반대로 테슬라처럼 이렇게 매물대 소화를 어느 정도 끝내고 하방에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주시는 게 최근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투자 방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SOXL 같이 이런 세배 레버리지를 살펴보더라도 애매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하방 구간에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해 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이할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이 부분의 골든크로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재이탈한다면 그때는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고 지켜준다면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구간으로 움직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수평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난 이후 5일선이 상방을 향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인데, 자,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평적인 움직임, 즉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을 가져가 준 이후에 5일선이 상방으로 향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늦은 진입 타이밍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가 그나마 추세를 조금 살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최근 인텔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개를 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상방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는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오랜 기간 앞서 테슬라랑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매물대를 흡수하는 기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방을 향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물대를 흡수하는 기간을 오랜 기간 가져갔던 것이고, 인텔 같은 경우도 매물대를 흡수를 여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우하향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하루 이틀 동안 강하게 했지만 전혀 상방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 매물들이 출하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B컷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극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셀 같은 경우도 불과 하루 만에 점점 빠진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다우는 애초에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으로는 S&P 500 같은 경우가 3번이나 막혀 내려갈 것 같았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 장세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는 대장주 자체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장주를 찾고 있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그러한 상황에서 상하방 압력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면서 박스권을 그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이 생각보다 시원하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시원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같은 개별주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매물대 소화를 통해서 하방 지지를 탄탄히 만들어낸, 즉 기본기가 좋은 종목들이 지금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종목 발굴에 힘을 쏟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작정 지금은 세배 레버리지나 TQQQ 같은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루 올랐다가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가 어느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실적과 차트를 기반으로 선정해 들어가는 것이 수익률을 그나마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한 이유로 테슬라를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멤버십에서는 분명히 테슬라 매수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충분히 시세에 에너지가 강하게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해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위치 자체가 좀 많이 이격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선 인근에서 매수를 기다리기에는 추세 자체가 꺾여 내려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접근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를 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해주시면서 급등 쪽에 무게를 두는 투자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이 테슬라
테슬라가 왜 올라갔는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